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이클 서머스의 겨울의 벚꽃을 들어보겠습니다. 전쟁, 우정, 사랑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장 -7. 주. 저녁에도 산은 끔찍하게 습기가 많았고 비참함과 죽음의 냄새가 났으며 더위와 악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산 아래로 기어 들어가는 것이었다. 전선을 따라 병사들은 다리 없는 한국 전역의 깜깜한 어둠 속을 들여다보았고 중대의 공격은 4시간 후에 시작될 것이었다. 이번 주의 세 번째 공격이었고 이미 중대의 3분의 1이 부상당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전사하거나 실종되었다. 병사들은 자신들이 죽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잭은 퍼킨스에게 12발 탄창 4개, 39경 탄약을 주었고 그는 그것을 갱돌러에 쑤셔 넣었고 수류탄 2개를 더 주었습니다. 퍼킨스는 탄약을 조금 가져다가 여우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1피트 높이의 작은 두 위에 올려놓은 브라우닝 자동 소총 옆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잭은 퍼킨스가 BAR을 조정하고 강철 24인치 배럴을 선반에 고정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빌어먹을 놈들은 우리 진지를 공격하는 것을 2번 생각해야 할 거야. 퍼킨스가 잭에게 잔인하게 말했다. 그의 충혈된 눈은 잭이 그의 얼굴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특징이었고 넷에서 2주간 사륙을 하면서 땀, 피, 진흙으로 오렌지색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두 사람 모두 후지산에서 내려올 때보다 더 음란하게 더러움이 뒤덮였고 그들의 머리카락은 저항하듯 반항했다. 어떤 남자들은 수염을 기르고 수염을 기르지 못하는 남자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오늘 밤 우리를 때리지 않을 겁니다. 오늘 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확신하지 마. 쿠크스는 이런 밤에 러셀 시몬스의 여우구를 습격해서 그의 배를 찔렀어 잭이 퍼킨스에게 상기시켰다. 그는 운이 좋은 놈이야. 그는 아마 지금쯤은 예쁜 미국 간호사와 동거하고 있을 거야. 퍼킨스가 혐오스럽게 말했다. 2인용 참호는 너비가 6피트, 깊이가 4피트였다. 그들은 하루 종일 9인치 참호삽을 사용하여 참호를 파고 있었다. 깊숙한 곳에서는 서 있는 것보다 시원하다는 것을 알았다. 9월 초 한반도의 습기가 병사들을 질식시켰고 잦은 비와 태풍의 위협과 함께 모든 곳에서 병든 갈색 곰팡이가 자랐다. 곰팡이의 매운 냄새가 흰인, 땀 흘리는 남자 시체, 배설물, 산에서 썩은 시체의 악취에 더해져 거대한 자석이 되어 수백만 마리의 게으른 검은 파리, 구더기, 쥐를 끌어들여 악취를 즐겼다. 한국인들은 산을 강한 산, 즉 강한 산이라고 불렀다. 군 간부들은 그것을 257고지라고 불렀다. 장군들은 부산 방어선을 따라 북한의 주요 공격선을 내려다보는 유리한 위치 때문에 그것을 필수적이라고 불렀다. 15사단의 병사들은 그것을 쥐산이라고 불렀고 피비린내 나는 작전은 쥐산 전투로 알려지게 되었다. 잭은 여우굴 깊숙이 몸을 끌어들였다. 안에서도 그의 몸은 땀을 많이 흘리고 제대로 된 음식, 오염되지 않은 물, 그리고 여자의 부드러운 몸을 갈구했다. 게다가 끊임없는 사륙과 수면 부족으로 인해 날카로운 칼날 같은 불편한 자극이 그를 덮쳤다. 그는 등을 축축한 땅에 꼭 붙이고 옆으로 누워 습기를 피하려고 했지만 땀이 여전히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다. 굴의 섬뜩한 어둠 속에서도 말이다. 그는 눈을 감고 잠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미치코에게 돌아갔다. 그는 그녀와 함께한 12개월의 추억을 소중한 기념품처럼 소중히 여겼다. 군에 복무하지 않을 때는 엽서처럼 기억을 하나하나 꺼내어 감동적인 감정을 떠올리고 그들이 공유한 행복으로 마음을 사로잡고 한국에서의 빌어먹을 고통을 덜어주었다. 그는 1949년 9월 렉스 호텔에서 비오는 여름날 저녁, 그들이 사랑을 나눈 첫날 밤에 다시 기억을 집중했다.
잭은 주변의 모든 비참함에 마음을 닫았다. 대신 그는 그날 저녁의 기억을 더 깊이 들여다보며 마치 비닐 레코드처럼 재생하며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하고 싶어 했다. 그는 복도에서 그녀가 젖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감정의 물결이 고조되는 것을 기억했고,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느껴졌고, 그녀의 젖은 몸매는 꽉 끼는 붉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고 안으로 끌어들였을 때 그녀의 얼굴에 나타난 안도감을 기억했다. 그가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데는 잠시 시간이 걸렸다. 그는 그 장면의 진실성에 의문을 품고 그것을 연기하는데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는 바닥을 바라보았고 그의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고 자신의 취약함을 의식했고 다른 인간에 대한 사랑을 다시 받아들일 만큼의 힘이 있을지 궁금했다. 머리카락을 말려줄게. 젖었어. 감기에 걸릴 거야, 잭이 말했다. 하이 그녀는 순종적으로 대답했다. 그는 그녀의 새까만 머리카락을 앞에서부터 시작해 옆면, 뒤, 백조 같은 목, 어깨, 등, 다리, 발까지 살살 말려주었지만 너무 세게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했다. 오늘 밤 당신과 춤을 추지 못해서 미안해요. 당신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더 춤을 추고 싶었고 편지에 감사드려요. 클럽에 늦게 온 건 내 실수였어. 문 닫을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어. 하지만 미치코, 내가 나를 찾으러 여기까지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아. 내가 내게 끼친 폐를 사과해. 큰 오해였어요. 잭 산. 당신을 무시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미치코는 조용히 서서 그의 단단한 가슴을 응시했다. 그녀는 이미 슬픔을 행복으로, 외로움을 사랑으로, 과거를 미래를 위해 내주었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그의 엉덩이에 얹었고 그는 팔을 그녀의 가느다란 허리에 감아 보답했다. 그는 그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서서 서로의 얼굴을 응시하고 7주 전에 본 것과 클럽 플로리다에서 첫날 밤 춤을 추고 난 후로 그들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세부 사항을 맞추려고 노력했던 것을 떠올렸다. 그는 그녀의 얼굴이 기억보다 조금 더 둥글고 광대뼈가 더 두꺼워 보였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의 눈이 꿈에서 본 것보다 조금 덜 파랗고 조금 더 회색이고 그의 코가 조금 더 높고 더 과장되어 있다고 느꼈다. 이런 일이 몇 분간 계속되자 그들이 전에 본 것과 지금 본 것이 똑같아졌고 더 이상 시간, 장소, 상황 또는 상상력의 외로운 속임수로 구별할 수 없었다. 그들은 기억을 안전하게 지켰다고 만족했을 때 춤을 췄습니다. 그들은 프랭크 시나트라의 Almost Like Being in Love를 잭이 부드럽게 흥얼거리는 데 맞춰 춤을 췄습니다. 그들은 클럽 플로리다에 있는 것처럼 마치 저녁이 그들만을 위해 다시 시작된 것처럼 춤을 췄습니다. 그들은 바치에 대한 걱정 없이 해군 하사관의 애정 어린 유혹에 방해받지 않고 섹시한 블랙캣바의 연기 같은 것도 방금 전 남자를 호텔까지 데려다준 매혹적인 팬팬 소녀도 없이 춤을 췄습니다. 그는 그녀의 드레스가 바닥에 떨어져 발목을 휘감았을 때 그녀의 몸을 기억했다. 그는 그녀의 어깨 뒤로 손을 뻗어 브래지어를 풀었고 바닐라색 원뿔이 처음으로 드러났던 것을 기억했다. 이 기억 속에서 성적 욕망의 강력한 남성적 힘이 그가 처음 그녀의 옷을 벗겼을 때처럼 그의 허리에 쌓였다. 그는 그녀의 가슴이 있고 싹트고 부드럽고 부어있고 크렘 브릴레처럼 맛있어 보였고 이상하게 생긴 장미 꽃잎 2개가 그의 애정을 간청하는 것을 기억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버터처럼 매끄러운 등을 따라 그녀의 작고 이질적인 아시아 베개의 다리로 그리고 그녀의 다리 사이에 자리 잡은 매끈한 검은 커튼으로 굴러가자 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전쟁으로 찢어진 땅에 깊고 어두운 움푹 들어간 곳의 바닥에서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전장의 열기나 악취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인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내일이나 다가올 몇 주 안에 괴짜가 그의 목숨을 앗아갈지도 모른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알몸인 미치코를 보았습니다. 대신
그의 마음은 앞에 있는 험준한 지형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모든 세부 사항을 연구하고 그의 발걸음을 지켜보고 손가락의 움직임을 숙고했고 그는 광경, 냄새, 소리, 촉각, 맛, 전정 감각, 고유 감각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침대의 부드러운 흰색 시트 위에 알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그녀의 느리고 복종적인 성격을 떠올렸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더욱 격렬해졌고 그녀는 처음에는 가볍게 쾌락에 헐떡이며 그를 향해 손을 뻗어 천천히 리드미컬하게 그리고 힘차게 시작했다. 그는 눈을 떴고 그의 주변은 전쟁의 어둠뿐이었다. 열기가 돌아왔고 악취도 다시 그를 사로잡았고 그는 칼날 같은 불안이 다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느꼈다. 짜증과 불안이 다시 한번 한국의 어둠 속에서 그의 주변에서 펼쳐졌다. 엿먹어 그는 큰 소리로 말하며 손을 뻗어 화장실 휴지 한 롤을 움켜잡았다. 똥을 싸야 하는데 잠이 안 와요. 그는 퍼킨스에게 말했다. 좋아요. 하지만 너무 멀리 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들어올 때 정말 조심하세요. 퍼킨스가 경고했다. 잭은 굴에서 몸을 일으켜 소총, 큰 뭉치의 화장지, 그리고 파인애플 수류탄 하나를 움켜쥐었다. 그는 여우굴에서 뛰어내려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 일주일 전에 나무가 터져 소나무가 쓰러진 경사면 아래로 100피트 떨어진 곳으로 기어들어갔다. 잭은 나무에 기대어 M1 소총, 화장지, 수류탄을 옆에 두었다. 그는 부러진 줄기에 기대어 누워서 미치코를 생각하며 바지를 내리고 눈을 꼭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의 손은 대각질이고 더럽고 딱딱했고 그는 물통에서 물을 조금 떠서 가능한 한 많이 닦았다. 그러고 나서 부츠끈을 메고 소총을 가까이 둔 채 옆으로 누운 그는 다시 미치코를 꿈꿨다. 그는 그녀의 손으로 세게 펌프질을 한 다음 그녀는 부드럽게 그를 뒤집어서 그날 저녁처럼 그를 처음으로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는 흙 속의 벌레처럼 옆으로 누워서 그녀 안에서 자신을 느꼈고 그가 몸을 웅크리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고 그의 정욕은 쥐산 전체에 격렬하게 폭발했습니다. 그 후 그는 몸을 닫고 배고픈 검은 파리 무리에게 휴지를 남겨두고 무기를 회수하고 조심스럽게 굴로 돌아갔습니다. 깊은 곳에서 몇 시간의 소중한 잠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쥐의 머리를 공격에 대비시키는 포병의 큰 굉음과 번쩍임을 예리하게 느꼈습니다. 마침내 그는 잠이 들었고 더욱 편안했고 몇 시간 후 퍼킨스가 그를 깨웠을 때 그는 꿈을 꾼 적이 있었는지 심지어 소나무에 기대어 구덩이에서 빠져나와 안도감을 찾았는지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